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수학을 가르치는 민영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수열의 기납적 정의, 수열의 기납적 정의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155페이지부터 156페이지까지 펴주시고, 자, 이제 이번 수업 준비할 건데요. 자, 선생님이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자, 한번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If I can't have you, I don't want you to have anyone. 네, 여러분 잘 보고 왔나요? 그래요. 오늘은 이제 수열의 기납적 정의를 할 건데요. 자, 이전에 배운 내용들이 다 짬뽕되는 마지막 단원이 이게 될 거야. 자,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수열의 기납적 정의라고 하는데 일단 우리가 귀납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귀납이라고 써 있는데 귀납이라는 말요, 여러분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귀납이라는 거는 우리가 경험이라는 의미거든. 자, 그래서 관찰한다. 관찰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것을 추론할 수 있다. 그래서 관찰과 추론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얻는다. 자, 경험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얻는 것을 이제 귀납적 방법이라 그래요. 그리고 수학에서도 결국에는 이제 귀납적 방법이 굉장히 많이 쓰는데 그 대표적인 게 수열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관찰함과 추론함을 통해서 무엇을 알아내고 싶냐? 자, 우리가 알고 싶은 건요. 자, 항 사이의 관계를 알아내는데 우리가 주목하게 될 거예요. 결국에 항 사이의 관계를 알아내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할 거냐? 자,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추론해가지고 일반화 해줄 건데요. 선생님, 그러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나요? 물어보면은, 얘들아, 이 말을 기억을 해야 돼. 자, 수열은 나열이다. 수열은 나열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수열을 해결하는 가장 중심적인 생각 중에 하나는 일단 대입해가지고 나열하는 거예요. 자, 대입해서 나열함을 통해서 자, 일단 그 형태를 관찰을 하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추론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확인한 거야. 자, 그래서 이 단어는요, 크게 이제 수열은 나열이다라는 걸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귀납적 정의를 해결해 나갈 건데 문제를 풀이하는 단계는 이제 보통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어떻게 풀이를 하냐? 자, 제일 먼저는 이제 이렇게 나열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형태를 관찰을 해주고요. 자, 형태를 관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추론하는 거야. 이게 등차 수열이 아닐까? 이게 등비 수열이 아닐까? 이렇게 추론을 해주시고, 자, 마지막에는 이제 향을 하나씩 넣어보면서 확인 과정까지 거친다. 자, 그래서 결국에 귀납적 정의는요, 이제 관찰 추론해가지고 항 사이의 관계를 알아내는 것이다. 우린 그래서 하나씩 대입해가지고 나열할 건데 나열함을 통해서 이 수열을 관찰하고 이렇게 되겠는데 추론한 다음에 마지막에 확인하는 과정까지 거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과서에 있는 거 한번 볼게. 155페이지의 생각열기야. 자, 생각열기인데요. 자, 그냥 A1, A2, A3, A4. 자, 이렇게만 써줄게. 자, 무슨 삼각형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자,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본질적으로 이제 첫 번째 항부터 쭉 한번 써보면은, 자,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첫 번째 항이, 자, 1, 이렇게 되고, 이제 삼각형들 생각해보면요. 자, 3개가 나오고, 자, 9개가 나오고, 27개가 나오고, 뭐 이런 식의 될 거란 말이야. 그치? 자, 그러면은 이 항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한번 추론해보면은, 첫 번째에서 두 번째, 두 번째에서 세 번째, 앞에 항에서 뒤 항으로 갈 때 뭐가 곱해지게 되겠다? 그치? 자, 3이 곱해지게 되겠죠? 자, 곱하기 3, 자, 곱하기 3. 자, 이런 식으로 되겠다. 자, 그렇다면은, 자, 우리가 여기 있는 수열을 이제 어떤 수열이다 라고 이제 확정을 지을 수가 있는데, 자, 어떻게 확정을 지을 수 있냐? 자, A에는요, 자, A1이라는 게 첫 번째 항이요, 자, 1이 되고, 자, 그 다음에 항 사이의 관계를 보니까, 자, 뒤에 항은요, 자, A의 N 플러스 1이라는 건요, 앞에 항에다가 뭐를 곱해주면 되겠다? 그치? 3을 곱해주면 되겠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우리가 작성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생각열기에 있는 것도 이런 식으로 작성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항은 이제 써줄 때가 많이 있을 거야. 왜냐면 첫 번째 항이 이제 기준이 될 때가 있으니까. 자, 첫 번째 항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첫 번째 항을 써주고 나머지 일반적으로 써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케이스가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거야. 자,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자, 첫 번째 케이스는요, 자, 방금처럼 구하는 건데요. 자, 일단은, 자, AN 플러스 1과 그 다음 AN 사이의 관계를 구해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지. AN과 AN 플러스 1 사이의 관계를 구한다.
자, 근데 문제에서 무조건 A1에 대한 정보가 필요할 거야. 자, 문제에서 A1을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것처럼 A1을 찾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기준이 되는 점이 그 한 항이 있어야지 나머지 관계들도 얘기를 해줄 수 있거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첫째 항이 기준이 되어서 이제 찾아주겠다. 자, 이게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 케이스는 자, 이런 케이스도 많이 나오지만 자, 이 케이스도 많이 나오게 되거든. 자, 어떻게 되냐? 자, an 플러스 2, 그 다음 an 플러스 1, an. 자, 이렇게 세 항 사이의 관계가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렇게 된다면은 자, 우리가 A1에 대한 어떤 정보, 그 다음에 A2에 대한 어떤 정보도 이제 줄 거거든. 자, 그러니까 두 항에 대한 정보를 줘야지 이 세 항에 대한 관계식 나왔을 때 나머지 항들도 쭉쭉쭉 구해낼 수가 있는 거야. 아, 그래서 두 가지를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 두 항 사이의 관계가 나와서 이제 기준이 되는 항을 하나 주던가, 세 항 사이의 관계가 나와서 기준이 되는 두 항의 어떤 식을 주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서 이제 문제들을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이런 내용들이거든. 자, 그러면은 여기 이거를 통해서 문제 1번 한번 풀어볼게요. 자, 문제 1번입니다. 자, 문제 1번 봐봐. 자, A1이 자, 첫째 항이 1에 자, 그 다음에 AN 플러스 1, 2, 자, AN 플러스 3N 자, 이렇게 되고요. 우리가 구하는 거는 A4를 구하래요. 자, 그럼 어떻게 구해낼까 생각을 하는데 얘들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 수열은 뭐라고? 수열은 무슨 열이다? 자, 시작. 나열이다. 수열은 나열이다. 수열은 나열이란 말이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될까 고민이 될 건데, 자, 일단 n에다 1 넣고 2 넣고 3 나열하다 보면은 자, 우리가 규칙성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한번 대입해 볼게요. 대입하면 1 대입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1 대입하면은 A2는 A1 플러스 1 대입하니까 3. A3이라는 건요, 자, A2 플러스 2를 대입했으니까 6. 자, A4라는 건요, 자, A3 플러스 대입하면은 9.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일단 알고 있는 값들을 대입을 하는 거야. 자, A1이 2라 했거든. 얘가 2야. 자, 얘가 2니까 얘는 5가 되겠죠? 5가 이쪽 자리에 들어가니까 얘는 11이 될 거고, 11이 여기 들어가니까 A4는 20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열하다 보면 이제 문제가 풀리는 자, 그런 케이스가 많이 있게 될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것들을 좀 이제 이런 식으로 일반화를 시킬 수가 있거든요. 자, 그걸 한번 정리해 줄게. 선생님, 그러면은 귀납적 정의에서 어떻게 식을 세우나요? 식 세우기. 귀납적 정의에서 이제 식 세우는 방법은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거야. 자, 방금 한 내용이거든요. 자, 첫 번째 방법. 자, 방법 1 한번 볼게. 자,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은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는데 대입을 하는 거예요. 대입을 하면 A1, A2, A3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나오는 건데, 그러면은 A2를 A1으로 표현해 주시고요. 자, 방금 한 것처럼 대입하면은 A2가 A1으로 표현이 됐죠? 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자, 두 번째로 자, A3를 자, A2로 표현한다. 자, 이 과정을 자, 왼쪽에서 한 것 같이 반복을 계속 할 수 있을 거야. 그럼 쭉쭉쭉 계속 반복을 해서 자, AN 플러스 2를 AN으로 표현한다. 자, 그래서 보통 첫 번째는 방법은요, 귀납적 정의에 대한 이제 식을 세우는 첫 번째 방법은 자, 이런 식으로 대입을 통해서 앞에 항, 뒤에 항, 앞에 항, 뒤에 항 이런 식으로 관찰을 해가지고 자, AN 플러스 1과 AN 사이로 AN으로 표현해준다. 자, 그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자, 두 번째 볼게요. 자, 두 번째 방법은요, 방법 2. 자, 어떻게 하냐면은, 자, 방금은 이제 대입해서 하나하나씩 확인했지만, 자, 왼쪽 같은 경우 볼게. 자, 왼쪽 같은 경우에는 딱 보자마자 이제 앞에 항과 뒤에 항 사이의 관계가 보이잖아. 자, 그러면 AN 플러스 1과 AN 사이의 관계를 바로 가는 거야. 자, 그래서 어떻게 써줄까 보면은, 자, AN이 있고요. 자, AN 플러스 1이 있는데, 얘가 앞에 항이고, 그 다음에 얘가 뒤에 항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바로 추론이 가능할 때는 이제 바로 써줄 수 있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AN 플러스 2를 자, AN으로 표현. 자, 바로 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선 좀 많이 문제를 풀어보셔야 돼요.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은 좀 확신을 가지게 되거든. 이 문제는 이렇게 되지 않을까? 저 문제는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되지 않을까? 자, 그런 확신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야. 여기서도 보면은 방법 2번으로 푼 문제는요, 여기 생각여기에 보면은 여기 이 문제는 방법 2번으로 푼 거고요. 문제 1번은 딱 보면은 하나씩 대입해가지고 관계를 알아낸 거잖아. 자, 여기에는 방법
1번으로 문제를 풀어낸 거야. 자, 그래서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으니까 자, 이 방법은 좀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우리 조금 쉬었다가 자, 등차 등비 수열 귀납적 정의 한번 넘어가 볼게.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엔 등차 등비 수열의 귀납적 정의예요. 이제 방금까지는 이제 귀납적 정의를 이제 일반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얘들아 우리가 배우는 수열 중에 개특수한 수열들이 있어요. 너무나 특이한 특수한 수열이 있단 말이야. 그거를 이제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이 있는데요. 얘들은 굉장히 특수하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추론하지 않아도 쉽게 이 수열은 등차 수열, 이 수열은 등비 수열, 이걸 알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야. 자, 그 안목을 한번 가져보자는 거지. 자, 같이 한번 해볼게. 자, 첫 번째 등차 수열이에요. 자, 등차 수열 정의부터 한번 가볼게, 얘들아. 등차 수열은 우리가 정의로부터 앞의 항과 뒤의 항 사이의 관계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알아내느냐? 자, an 플러스 1이라는 게요. an 플러스 d. 자, 이런 식으로 표현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뒤에 있는 얘를 이제 무슨 차라 그랬다? 그치? 얘를 이제 공차라 그랬지? 그래서 등차 수열은 정의로부터 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식이 나오면은 바로 등차 수열이구나. 등차 수열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구나. 자, 그건 당연히 알고 가야 되겠지. 자, 여기서 당연히 이항해가지고도 표현할 수 있을 거야. 자, 이항한 것까지는 쓰지 않을게요. 자, 그래서 등차 수열 같은 경우에는 예시가 이런 예시가 있겠지. 자,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3이라고 한번 해보자. 자, 만약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다면은 이 수열은 무슨 수열이겠다? 그치? 등차 수열이 되겠지. 자, 그래서 이런 수열이 나오면은 바로 등차 수열이구나. 알아차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우리가 등차 중앙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도 있잖아. 뭐냐면 등차 중앙이라는 거는 자, 뒤에 항에서 앞에 항을 뺄게요. 자, 그 다음에 뒤에 항에서 자, 앞에 항을 뺍니다. n 플러스 1로 쓰자. 자, 그러면은 여기도 뒤에 항에서 앞에 항을 뺐으니까 공차 나올 거고 공차 나오니까 서로 같아지게 될 거야. 자, 그래서 식이 이런 식으로 나오던가. 자, 이 항을 한번 해볼게요. 이 항하면 이렇게 될 거야. 2배의 an 플러스 1이 an 플러스 2. 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이런 경우로 나오게 되면은 얘는 등차 중앙을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등차 수열이겠다. 자, 바로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이쪽 내용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러한 수열들이 나오면은 등차 수열이구나. 이런 수열이 나오면은 이런 관계가 나오면은 등차 수열이구나. 바로 알아차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앞에 항과 뒤에 항 사이 관계를 준 아주 특수한 경우예요. 자, 그래서 등차 수열인 거를 바로 알아낼 수 있는 경우고요. 자, 여기도 2로 나눠서 표현할 수도 있겠지. 자, 등비 수열도 얘기해 볼게. 자, 등비 수열입니다. 자, 등비 수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an 플러스 1 뒤의 항이라는 건요. 앞의 항에다가 무슨 비를 곱하면 된다? 그치? 공비를 곱하면 되지. 그래서 r 곱하기 an. 자,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요. 여기는 r이 뭐가 되냐면은 자, 공비가 될 거야. 자, 그래서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그 관계식을 주면은 바로 얘가 공비인 걸 알아차릴 수 있어야 돼. 등비 수열이구나. 알아차릴 수 있어야 되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자, 가운데 항의 제곱은 그다음 양쪽 항의 곱이랑 같아지잖아. 등비 중항이었지. 그래서 바로 쓰면은 자, an 플러스 1의 제곱이요. an 곱하기 자, an 플러스 2. 자, 이런 식으로 문제에서 주어질 거란 말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주면은 등비 중항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 수열 an 자체가 등비 수열이구나. 자, 그렇게 알아차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은 굉장히 특수한 수열입니다. 굉장히 특수한 수열이기 때문에 이런 관계식, 점화식이 나오면은 바로바로 알아차릴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이거를 통해서 문제 2번 같이 한번 풀어볼게. 문제 2번입니다. 여기 좀만 지울게. 자, 문제 2번 이렇게 있어요. 자, 우리가 구하는 건요. 자, A의 31을 구하고 있고요. 자, 주어진 게 보니까 자, A1. 자, 1번부터 볼게. A1이 자, 1 이렇게 나와 있고 AN 플러스 1은 자, AN 플러스 3 이렇게 나와 있지? 그러면은 여기 뒤에 있는 자, 문제를 볼 건데 자, 이 관계식을 보고 우리가 바로 알아차릴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여기서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는 게 수열 AN이 등차 수열이구나. 자, 바로 알 수 있겠죠? 뒤에 있는 3이 공차가 되겠다. 자, 바로 알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AN의 일반항 바로 작성할 수 있을 거야. 자, AN 일반항이라는 건요. 자, A 플러스 N 마이너스 1의 D가 되겠죠. 얘는 이제 등차 수열일 때 성립하는 거야.
자, 그럼 첫째 항이 1이고요. 공차가 3이니까 대입만 해주시면요. 자, 1 더하기 자, n-1에 3 곱하면 되니까 자, 이렇게 될 거고 우리가 구하는 건 A31을 구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A의 31이라는 건요. 30이 되니까 91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자, 두 번째예요. 자, 이번 문제도 같이 해볼게. 자, 이번 문제는요. A1은요, 2고요. 그 다음에 AN 플러스 1은 5의 AN. 자, 이렇게 되겠지? 자, 이런 식으로 무조건 첫째 항을 주게 될 거야. 첫째 항이 기준이 되는 그런 항이기 때문에 첫째 항이 없으면은 자, 우리가 얘네들을 기준을 잡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게 될 거야.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도 볼 때 딱 AN의 개수를 보니까 5가 있는데 얘가 무슨 비가 되겠다? 그렇지. 공비가 되겠지? 자, 그래서 얘가 공비가 되고 얘가 첫째 항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마찬가지로 일반항 공식 작성해 줍니다. 자, 등비수열입니다. 자, AN은 A 곱하기 R의 N-1제곱. 자, 이렇게 쓰면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요, 2 곱하기 5의 N-1제곱이고, 자, 우리가 구하는 건요, A31이니까 2 곱하기 5의 30제곱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우리 칠판 정리 한번 한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배운 내용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칠판 정리하기 전에 배운 거 한번 이렇게 쭉 정리하고 한번 가자. 자, 그러면은 보시면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지금 오늘 한 내용은요, 수열의 귀납적 정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귀납이라는 거는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관찰하고 추론한다. 자, 그래서 항사의 관계를 알아낼 것이다.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라고 고민할 건데, 자, 일단은 수열은 나열이다. 자, 이 문장을 기억해 주세요. 수열은 나열이기 때문에 자, 관찰하고 추론하고 확인하는데 자, 시작은 대입해서 나열하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거야. 자, 그래서 항사의 관계를 뭐 이런 식으로 알아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알아낼 수 있는데 크게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거예요. 두 항사의 관계를 주고 뭐 하나의 항을 주는 경우 아니면은 세 항 사이의 관계를 주고 두 개의 항을 주는 경우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거고 우리가 귀납적 정의로 이제 식을 세우는 방법이 이제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대입을 통해서 A2를 A1으로 표현하고 A3를 A2로 표현해서 이런 식으로 쭉쭉쭉 하다 보면은 자, AN 플러스 1과 AN 사이의 관계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이제 그냥 보이는 그런 식들도 있을 거란 말이지. 그럼 AN을 통해서 AN 플러스 1, 그러니까 앞에 항을 통해서 뒤 항을 바로 볼 수 있으면은 바로 표현해 주면 되겠죠? 자, 우리 왼쪽에 있는 자, 저기 왼쪽 문제처럼. 자, 등차 등비수열 귀납적 정의예요. 자, 등차 수열은 자, 이런 식으로 동차가 더해진 형태, 아니면 등차 중앙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등비수열도 앞에 R이 곱해진 형태, 아니면 등차 다시 등비 중앙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데 결국 이러한 식이 나오게 된다면은 자, 이러한 식이 문제에 나오게 된다면은 아, 바로 이 식이 등차 수열이구나, 등비 수열이구나. 자, 알아차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자, 거기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세요. 자, 칠판 지우고 한번 갈게요. 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 수열을 바라보는 관점이 그 케이스를 이렇게 나눌 수가 있을 거야. 자, 그걸 정리 한번 해볼게. 자, 수열은요,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크게 세 가지로 케이스를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등차 수열이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등비 수열이 나올 수 있어요. 등차랑 등비가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수열이겠지. 자, 그래서 일반적인 수열이 나올 수도 있다. 자,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등차 수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알아내냐. 자, 등차 수열은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D꼴.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줄 수가 있을 거야. 얘가 나오면 바로 등차 수열임을 알아차리셔야 됩니다. 아니면 등차 중앙 이용해 가지고 2배 AN 플러스 1이라는 거는 AN 플러스 A의 N 플러스 2 뭐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겠지. 마찬가지로 등차 수열이에요. 등비 수열도 볼게. 등비 수열도 보면은 AN 플러스 1이라는 게 R 곱하기 AN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AN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 자, AN 곱하기 AN 플러스 2 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을 거야. 그럼 등비 수열이라는 거지. 자, 그러면은 이제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보면요, 사실은 일반항이 존재해요. 자, 일반항이 일반항이지. 자, 일반을 바꿔주자. 일반항이 존재해요. 일반항이 존재하는데 이제 일반적인 수열들은 이제 일반항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일반항이 없다. 일반항이 없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일반적인 수열들은 항 사이의 관계, 자, 항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자, 추론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문제 볼 때 그때그때 판단을 해주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그때그때 판단해가지고 식을 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푸는 팁을 알려줄게요. 자, 3가지 정도만 적어줄게. 자, 팁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선생님 그러면은 사실 이 귀납적 정의를 문제를 풀 때 뭐가 중요합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자, 3가지 정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자, 수열은 나열이다. 실제로 문제들 풀다 보면은 21번, 30번 문제들 있잖아. 되게 어려운 문제도 사실 눈으로 풀려고 하면 너무 어려울 거예요. 근데 나열하다 보면은 그 규칙성이 보이는 그런 문제들이 있거든. 자, 그렇기 때문에 수열은 나열이다. 수열은 나열이다. 나열함을 통해 가지고 규칙성을 찾는 게 수열의 본질이기 때문에 자, 나열하는 태도는 항상 생각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식 세우기지. 자, 결국에는 우리가 식을 작성하는 게 목표일 거야. 근데 방법 1번과 그 다음에 방법 2번은 방금 선생님이 얘기해 줬어요. 자, 방법 1번처럼 n에다가 1, 2, 3 대입해가지고 항사의 관계를 파악하는 방법이 있고, 방법 2번처럼 바로바로 보인다면은 앞에 항과 뒤에 항 사이의 관계가 바로 보인다면은 바로 an 플러스 1과 an 사이의 관계를 이렇게 작성해 주시는 거야. 자, 마지막은요, 뭘 남겨두면 되냐면은 자, 구조를 파악해야 됩니다. 식의 구조를 파악하면은 문제를 좀 더 쉽게 풀어낼 수 있거든. 자, 식의 구조를 파악하는 거를 선생님이 문제 풀면서 어떤 의미인지 얘기해 줄게. 그래서 우리가 계산할 때요, 전부 다 계산을 다 처리하지 않고 계산의 구조를 남겨두는 식으로 할 수도 있을 거야. 자, 그걸 이제 어떻게 하는지 문제 풀면서 같이 얘기해 볼게요. 자, 예제 1번입니다. 자, 예제 1번. 자, 다음과 같이 정의된 수열 AN에서 A10을 구하세요. 자, 우리가 구하는 건요, 자, A10을 구하는 거고, 자, 볼게. A1은요, 자, 1이라고 주어져 있고, 자, 그 다음 A의 n 플러스 1은 2배의 AN 플러스 1. 자,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를 어떻게 구할까 생각하다가, 일단 수열은 나열이라 그랬잖아. 자, 그럼 일단 대입함을 통해 가지고 관계성을 파악해 보는 거예요. 자, 1부터 대입해 볼게. 대입하면은 자, A2는 2배 A1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고, 몇 개만 더 써보자. 나열합니다. 자, n자리에다가 2를 넣는 거예요. A3은 2 곱하기 A2 더하기 1 자, 이렇게 쓸 수 있고, 자, A4는요, 자, 2에다가 A3 플러스 1 뭐 이렇게 쭉쭉쭉 써줄 수 있겠지? 자, 그럼 구조로 한번 볼게요. 자, 구조를 파악한다는 거는 얘들아 이런 의미야. 자, 대입해 볼게. 자, 1을 대입하면은 2잖아. 자, 2고 그럼 얘는요 2 플러스 1이야. 아, 그러니까 얘를 3으로 쓰는 게 아니라 2 플러스 1 이 구조를 남겨두겠다는 거야. 자, A3 볼게요. 자, A2가 여기 들어가는데 자, 2배의 A2니까 이렇게 쓰는 거야. 2 플러스 1에 플러스 1 이렇게 되고요. 한 번 더 쓰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2의 제곱 플러스 2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지. 자, 한 개만 더 해보자. 자, 얘도요, 써주시면요. A3가 얘니까 대입해 주시면요. 자, 2배. 자, 2의 제곱 플러스 2 플러스 1의 플러스 1이니까 2의 세제곱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2 플러스 1. 자,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주어진 것들을 좀 관찰해 보면요. 자, A2일 때는요. 자, 2 더하기 1이었어. A3일 때는요 2의 제곱 더하기 2 플러스 1이었고요. A4일 때는요 2의 세제곱, 제곱, 그 다음 1제곱 1이었어. 아, 그러니까 여기 두 번째 항일 때는요 2의 1제곱이고, 세 번째는요 제곱이고, 네 번째는 세제곱이란 말이야. 규칙성이 보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구조를 남겨놨기 때문에 자, 이런 규칙성이 보이는 거야. 자, 그러면은 얘를 당연히 우리는 A10을 구하고 있으니까요. 자, A10 써주는데 자, 뒤에 이 규칙대로 써주는 거야. 자, 앞에 항이 자 4가 이렇게 있으면은 뒤에 항은 거기서 1 뺀 게 이제 지수에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는요. 자, 2의 9제곱 플러스 2의 8제곱 플러스 땡땡땡 플러스 2 플러스 1. 자,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치? 자, 그럼 얘는 이제 등비수열의 합으로 볼 수가 있잖아. 왜냐면은 자, 얘가 1이 첫째 항으로 보자 얘들아. 자, 뒤에서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뒤에서 첫째 항에서 두 번째 항 가는데 여기서 곱하기 2가 된 거잖아. 아, 그러니까 R은요 2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A 첫째 항은요 자 1이라고 처리해주고, N을 보는데 개수가 하나, 둘, 셋 해서 총 10개지. 그래서 N은 10이 되겠다. 자, 이거를 토대로 우리가 이제 A10을 구해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써주면 이렇게 됩니다. 자, 얘는요 등비수열 합이니까 자, R-1에 자, A에 R에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쓰면 되겠지. 자, 그리고 첫째 항을 1로 생각해 준 거야. 1, 2, 2의 제곱.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이렇게 생각해 준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R은 2 넣으면 되니까 분모는 그냥 없어질 거고요. 첫 장 1이니까 1도 그냥 없어질 거야. 자, 그러면은 R에다가 2, N에다 10을 대입해 주면은 2의 10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1023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풀어내면 있어서 이렇게 구조를 파악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처음에 나열을 통해 가지고 자 이렇게 대입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구조를 파악해 보니까 이 구조가 계속해서 남아있게 되는 거잖아. 자, 그래서 A10을 우리가 추론할 수 있겠다.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요 이제 수열을 생각할 때는 이제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등차 수열 아니면은 등비 수열 아니면은 일반적인 형태가 나오게 될 것이다. 등차 수열이나 등비 수열은요, 자, 이러한 꼴이 나오면은 바로 알아차려 주셔야 됩니다. 알아차리고 이제 일반항으로 바로 가는 거야. 이제 등차 수열은 일반항 공식이나 아니면 합공식을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자, 그렇게 가주시면 되고요. 일반형 형태는요, 일반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항 사이의 관계를 나열한다든지 구조를 파악해서 그제 첫 번째 방법이나 두 번째 방법으로 식을 세워준다.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배운 내용들 쌤이 정리해가지고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 수고 많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해요. 자, 여러분 안녕. If I can't have you,